어제 밤사이 도내에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절개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익산에서 상수관이 파열돼 수돗물이 이틀 연속 끊겼습니다. 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전북은 고장 4곳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은 지나갔지만 어제와 오늘 오히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밤새 쏟아진 집중호우에 도내 곳곳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폭우에 무주 남대천은 물이 다리 바로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둔치 산책길은 잠겼고 반딧불 축제의 상징인 섭다리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된 장수 지역 절개지에선 2톤가량의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또 남원 주천의 지방도로에선 가드레일이 끊어져 긴급 복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곡창지대인 김제 공덕에선 빗물이 벼 이삭 바로 아래까지 차오르면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칠 뻔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다가 빠진 흔적이 뚜렷합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종이박스는 물론 가전제품도 빗물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물이 이 정도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안과 장수 등 도내 동부 지역엔 무려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도 평균 16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는 집계 중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비도 그친 게 아니라며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비는 이렇다 할 예고도 없이 산간 지역에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왜 이런 폭우가 쏟아졌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이경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진안과 장수는 이틀간 무려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평야지인 김제에서도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벼 목만 남고 물이 다 잠겼더라고요, 거기가. 새벽에 온 게 아니고 초저녁부터 계속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 비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내내 폭염을 안겨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세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북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좁은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오면서 수증기 터널 안에 위치한 전북을 포함한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도 오락가락하며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이번 비가 끝나더라도 후반부에 비가 한 차례 더 기압골 영향으로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주말부터는 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에서는 때 아닌 단수 사고가 발생해 천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압장치 고장과 상수관 파열 때문인데 이 역시 갑자기 쏟아진 폭우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원룸 입주자들이 당혹해합니다. 이거보다 더 조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식점에서는 수도꼭지를 다 열어도 평소보다 수량이 훨씬 적어 음식 준비가 더디기만 합니다. 아침부터 물줄기가 약해져갖고 우리 영업집에서 쓰는 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돗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도로 굴착과 누수 지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신동의 약 1000가구에 이틀 새 단수 사고가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첫날은 상수도관의 수압을 높여주는 가압장에 모터에 이상이 생겨 30분간 단수됐고 이틀째는 노후 상수관이 터져 4시간 이상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노후관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에 상수도 그 관 자체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익산시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가압 조절이 원활치 못한 데다
약해진 집안에 가해진 하중으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익산 지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600여 킬로미터, 전체 매설관의 40%에 이르고 있어 단수로 인한 민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관련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유독 전북만 입주 소식이 뜸합니다. 인근 전남에 190개, 부산과 대구에 100개를 넘는 기업이 들어설 동안 전북은 단 4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분양이 진행된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입니다. 전체 부지의 3분의 1인 6만 9천여 제곱미터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입주가 결정된 업체가 단 2곳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연관 입주 기업은 전북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타시도 혁신도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입주 기업이 190개에 이르고 부산과 대구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도세가 비슷한 강원이나 충북도 전북보다 많은 각각 38개와 19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제주 다음에 이름을 올리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연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대금 이자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라북도 의회 A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 연수에서 다른 참가자 몫으로 배정된 경비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은 3단계에 걸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2배 넘게 비싼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가 오는 2020년까지 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가격이 폭등한 무와 배추가 농협 매장에서 할인 판매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